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에 모셨습니다.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통합 상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적어주신 제목은 오리지널은 가성비의 끝판왕 통합 상해 보험인데 어느 정도기에 정말 끝판왕으로 불리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흔히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인데요.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물론 경미한 부상부터 심각한 사고까지 다양한 범위의 상해를 보장하면서요. 치료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덜어주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통합상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일상생활의 상해 사고 대비를 위해 통합 상해 보험 꼭 알아두자. 네, 오늘 너무 예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의 상해 사고 대비를 위해 통합 상해 보험 꼭 알아두자. 저희가 이 빠밤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냐면 정말 동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냥 흘려 들으실 수도 있죠. 뭐 설거지를 하시든 뭐 이렇게 뭐 나갈 준비를 하시든. 근데 오늘 정말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핵심 포인트는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빠밤 요거를 넣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요즘 같이 정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경기도 좀 안 좋다 이러는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 무엇이든 저희가 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상해 보험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통합 상해 보험은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네, 이제 통합 상해 보험은 사고로 상해를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 손목을 다치거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을 때 상해 부위와 정도에 따라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각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좀 다르지만 경증 상해로 7만 원, 중등증 상해로는 70만 원, 중증 상해로는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진단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질병보험에서는 진단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상해사고 진단비는 저는 생소한 것 같고 네. 일단 요즘에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 안 하시던 분들도 하고 있고 원래 하시던 분들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쵸. 또 네. 운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현장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야외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거 많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보험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뭐 질병 진단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상해 진단비는 좀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기존에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도 진단비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골절뿐만 아니라 뭐 간단한 염좌나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통합상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통합상해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료와 보장 한도를 좀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라면 보장 한도가 충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상해 사고는 갑자기 정말 우연히 네.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혀 대비도 할 수가 없고. 근데 또 그렇게 다치면은 뭐 정말 골절 같은 것도 생기거나 아니면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고 치료 비용도 당연히 뭐 일반 암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을 들고는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분명히 보장해주는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과 또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강조해주시는 통합상해보험과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통합상해보험은 내가 다쳐서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에 일반 의료비 보험은 실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상해보험은 진단비 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의료비 보험은 그냥 실손, 내가 직접 나온 그 병원비, 이런 치료비를 보장을 받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상해보험은 신체 부위를 총 9개로 나누어서 이제 부위별로 각각 보장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각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증은 멍, 찰과상, 타박상, 염자, 긴장을 포함하고 있고 중등증은 골절, 신경 손상, 그리고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중상해죠.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증까지는 보장받기 어렵다고 해도 경증과 중등증까지는 대부분 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멍도 진단에 네. 포함이 된다고요? 네네. 저 그러면 한 일주일에 3번은 보장받을 것 같은데요. 뭐 운동 한 번 하러 가면은 이제 당연히 네. 보장받을 것 같고 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네. 운동하면서 다치는 분들도 많고 네. 이런 멍은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저 여기 지금 팔에도 또 멍 들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서 이런 네.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는 게 사실 조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맨날 멍들었다고 가고 운동하다 다쳤다고 가면 보험료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가 40세 남자 직업급수 1급 기준 보험료가 14,876원 정도고요. 아까 9개로 나누어 부위별로 각각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목, 복부, 어깨, 팔, 손목, 엉덩이, 다리, 발목, 발 이렇게 기타 상해 진단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머리의 표재성 손상, 머리에 열린 상처, 머리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자와 긴장, 머리의 기타 치료 및 상세 불명 손상,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손상도 보장을 합니다. 너무 어렵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관에 있는 명칭이다 보니까 네.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진단을 받았을 때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명칭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단히 좀 풀어보면은 멍, 타박상, 찰과상,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이제 보장을 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넘어져서 손에 멍이 들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거는 손에 뭐 표자성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표재성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표면에만 안에까지 안 다치고 한 거고 또 물건을 들다 삐끗할 수 있잖아요. 손목 같은 걸. 그러면은 이거를 손목 염좌나 긴장이라고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이런 것도 일상생활 용어로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쵸, 삐끗. 쉬운 말. 진단서에 손에 멍. 삐끗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뭐 친구들한테 나 네. 표재성 손상 입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앞사람 때문에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경우에 허리를 삐끗하고 손을 땅에 짚으면서 손목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허리와 손목 또 둘 다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위를 9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네. 허리와 손은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9군데가 다 이렇게 다 각각 중복 받아요. 보장이 네, 가능하다. 그쵸. 네. 네, 전문 용어 썼어요. 제가 중복 중복 보장이 보장. 가능하다. 놀랍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있는데요. 중복 보장도 가능하고 우리가 네. 부위별로 매년 각각 지급받는 보장이고 꼭 우리가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받는 게 아니라 진단만 받아도 보장하는 것이 통합상해보험이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보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치고 내가 아프다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 참 보면 다들 운동도 생활화가 많이 돼 있으시고 뭐 등산, 자전거 라이딩 기본이고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도 급격하게 맞죠. 늘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외 활동량이 늘면 당연히 부상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야외 활동 많고 운동 많이 하시는 젊은 동키분들 관심이 엄청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지금 앞서 김희진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잠깐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허리 삐끗하는 정말 어르신들은 작은 움직임에도 정말 크게 다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정말 꼭 필요한 일상생활에 보험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입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뭐 어느 나이대 이상은 못 든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통합상해보험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도 가능, 그리고 뭐 20년 납, 90세,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도 가능합니다. 가입 뭐 조건이라 이런 거는 까다롭지 않아요. 네, 네. 그러네요. 혹시 다른 특이 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사고가 크게 나서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신체 부위를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그럴 때도 모두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다면 팔, 다리 이렇게 경증으로 각각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팔과 발목이 골절이 되었다. 그러면 팔과 발목 두 부위잖아요. 이거에 중등증이 각각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1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야외 활동도 좋아해서 상해 관련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현재 매달 3인 가족 보험료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3개월 전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화물차에서 내리다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병원비만 200만 원 정도 나왔고 치료하는 동안 일도 못해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이 수술로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50대 아내분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3인 가족 기준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야외 활동 좋아하시고 그리고 남편분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최근에 조금 다치셨고 무릎 수술도 받으셔서 이제 좀 상해 관련 보험을 잘 들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또 어떤 솔루션까지 이어졌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직접 만나뵈니까 그 사연자분 정말 많이 속상하고 또 답답해하셨는데요. 동키분들 중에도 화물차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상해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일을 못하게 돼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까지 좀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다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암 뭐 이런 거는 그 진단비를 생활비로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쳤을 때도 우리가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사연자분 남편분처럼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하차 작업 중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추락 사고는 물론이고 지게차와 같은 장비의 끼임 사고나 작업 공간에서 다른 작업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높고요. 바닥이 고르지 않는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상해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때 체크리스트 중 직업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험 가입 시에 직업 기재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가입 기준 보험사가 내가 조금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직업이면은 나한테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입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가님들 말씀 들으면 정말 나의 직업적 특성 또 상해 위험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걸로 직업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알게는 됐어요. 그러면 운송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꼭 운송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동키분들도 누구나 이제 보장은 넓게 중복은 최소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험 가입 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게 좀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운송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좀 더 내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보험 가입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족력 네. 있었고 직업 있었고 기저질환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더 있었나요? 훌륭합니다. 네. 일단 그 저희 이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돈키호테 유튜브에 지난 방송 내용들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잘 못하거든요. 못하겠다. 그냥 간편하게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샵 0999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다 도와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연자분이 어떻게 리모델링 됐는지를 한번 네. 살펴주시죠. 먼저 야외 활동과 운동을 좋아하는 아드님은 기존 실손보험과 어린이 보험으로 잘 구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통합 상해 보험만 10,000원대로 상해 관련 보장을 좀 튼튼하게 해드렸고요.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던 남편분은 입원하고 수술하셨거든요. 그거 한 지 3개월이 지난 후라 실손보험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납입이 완료된 암보험과 종신보험 한 건은 유지하고 납입 기간이 오래 남은 CI 종신보험은 해지한 후에 남편분 직업과 기저질환에 맞게 상해 관련 보험과 보장이 없었던 뇌와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가입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사연자분이 현재 건강하신 점을 고려해서요. 갱신 시 매번 보험료가 좀 올라서 부담스러워하시던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가족력을 고려해서 보장 범위가 좁았던 혈관질환 쪽을 좀 보장을 넓혀드렸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매달 내시던 60만 원에서 총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들었고 보장은 좀 더 넓게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들 솔루션 들을 때도 그렇고 이미 진단비 준비를 한 분들도 솔루션을 주실 때 보장이 좁아서 넓혀드렸다 이런 솔루션을 종종 듣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이미 돼 있는데 네. 보장이 왜 좁은 건지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과거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뇌와 심장 쪽을 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여기에는 뇌경색이나 뇌동맥류, 협심증 같은 질병이 포함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보장 범위가 좁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뇌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각한 증상의 질병이 생겨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의 구조상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은 뇌와 심장질환 보험에서 보장하는 조건 중에 하위 조건에 좀 속하거든요. 그 상위 질병에 대한 보장은 안 되니까 상위 단계 질병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보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뇌출혈이 뇌경색에 포함이 안 되는 걸 어찌 아냐고요. 그렇죠. 저희 그냥 뇌라 그러면 네, 다 네, 되는 다 줄은. 되나 보다. 네. 네. 그래서 꼭 그 약관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네. 주변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문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뭐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장 쪽 보장 범위는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 심혈관 보장이 좀 더 넓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왜 허혈성을 추천할까요? 그 이유는 가족력으로 이제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질병이 없다면 굳이 그럼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허혈성 심장질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등으로 조금 더 내가 심장질환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한 단계 상위 버전인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하시는 게 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상위 범위는 지금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진단비인데 네, 심혈관 진단비. 이렇게 지금 듣고도 어려워요. 헷갈린다니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는 이 단어 용어 하나에 정말 보장이 달라지는 그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체크하셔야 되고 전문가한테도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장 범위 넓혀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내 보험이 어떻게 약관이 구성이 돼 있는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고객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뇌와 심장 쪽 다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네.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장 분석을 하느라고 표를 보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좁은 거로 잘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거로 자기가 진단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단비는 또 진단만 확정받으면 선지급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1회 지급된 후에는 그 진단비는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수술비는 수술 회당 지급이 되어서 다시 수술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장이 가능해서 효율적인 특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대 질병은 특히 여러 번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비 구성은 필수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2대 질병은 뭐예요? 아까 뇌, 아하. 심장, 그다음에 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대 질병으로 네. 우리가 보험 가입 우선순위에서 암, 뇌, 심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에 2대 질병으로 뇌와 심장 이렇게 보시면 그렇구나. 됩니다. 네. 추가로 이제 가성비 특약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혈관에 이제 생긴 혈액 응고 덩어리, 즉 혈전을 녹여주는 치료를 실행할 때 필요한 혈전용의 치료비도 준비해 두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좁아진 혈관에서 막혀버리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데요. 혈전용의 치료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보장을 넓혀라. 근데 보장을 넓히는 게 무언가를 막 추가적으로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약관에 헷갈릴 수도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 하나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장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데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나오시나요? 네.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